네, 정치인 사찰 의혹의 블랙리스트까지 방첩사가 보안사 또 기무사와 뭐가 달라졌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방첩사의 블랙리스트 문건은 오늘 보도한 법무병과 말고 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문건을 처음 입수하게 된 거는 이제 공수처고요. 이후에 그 문건이 특검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과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를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명확하게 사찰, 조작 정황이 아주 정확하게 담겨 있는 문건은 아닐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은 특정인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파악하는 이런 형태의 문건은 최소 수백 건이 더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건이 한 건이 아니라 더 있다는 사실은 저희뿐 아니라 특검 그리고 공수처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공개한 문건을 보면서 다른 정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보면 편철한 흔적이 보이죠. 저희가 이 문건에 좀 민감한 내용들은 좀 지우긴 했는데 이 문건에 뭔가 뒤에 첨부가 돼 있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문건의 내용을 잘 보면 한 장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아, 다른 페이지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문건들이 묶음으로 존재했다는 어떤 반증이다. 이렇게 한 장 한 볼 수도 장씩 이렇게 겹쳐서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맞습니다. 문건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자, 블랙리스트 혹은 그에 준하는 문건이 그러면 최소 수백 건으로 추정이 되는데 방첩사가 이런 걸 왜 만드는 겁니까? 이게 보안사 시절부터 방첩사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뭐냐면 간첩이 있는지 걸러내야 된다. 보안 문제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이유로 아무도 모르게 인사세평이라고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걸 사령관이 청와대로 대통령에게 직접 직보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러면 본인은 피해자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지내게 되고요. 또 사령관은 직속 상관인 국방부 장관도 건너뛰고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방첩사가 무슨 내용을 보고를 하는지 이 내용이 사실인지 날조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자신과 먼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쳐내고 또 가까운 사람들은 진급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이제 방첩사 눈 밖에 나면 끝이다 이런 얘기가 돌게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진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군인들은 이제 방첩사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게 되고 그러면 방첩사의 권력은 더 강해지는 이런 구조가 반복이 되었던 겁니다. 예. 국방부가 곧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이 문건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인터넷 정치 댓글 사건이 나왔을 때 그때 이후에 기무사가 현충원에 가서 했던 행사입니다. 그 수조가 보이는데 거기에 새심수라고 써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손을 씻으면서 마음도 씻어내겠다 그런 행사인데 이게 2018년 1월 아주 영하의 혹한의 날씨에 저런 다짐까지 해가면서 600명이 몰려가서 저런 행사를 하고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를 해체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안보지원사령부를 이제 출범을 시키면서 봉합을 했고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방첩사로 부활을 해서 불법 계엄에 주도적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들 더 있는 건 분명한데요. 누구 지시로 만들었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고요. 이걸 수사하겠다 하면 예상되는 답변도 사실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적 가담은 없었다고 덮을 가능성도 있는데 수백 건이 더 있다는데도 이걸 그런 식으로 덮고 넘어간다면 이런 역사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